자, RPM 10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과 포물선, 지금 두 개 나와있죠?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에 한 점이 A, 1,0이라는 점이 있고요. 나머지 한 교점을 PN이라고 부르는데 그 PN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N이라 했을 때 OHN 이 길이죠? 그 PNHN 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를 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죠? 여기는 PN의 좌표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PN의 좌표점을 찾은 다음에 그 PN의 좌표점에 OHN은 그냥 PN의 X좌표에 PN의 X좌표를 말하고 PNHN은 PN의 Y좌표에 뭐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지금 PN의 Y좌표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근데 PNHN은 양수니까 그 Y좌표에 음수를 붙여야 실제로 PNHN의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죠. 어찌되었든 P의 좌표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니까 연립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뭐 보나마나 연립입니다. 그럼 2분의 1 가로 n-1 x-1 얘랑 3x x-1 여기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넘겨봅시다. 얘를 이렇게 우변 넘긴 다음에 x-로 묶어보면 x-로 묶이면서 3x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그게 0. 두 개 가로가 0이 되는 케이스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거나. 근데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지금 점 A에서 나왔죠. 결론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쪽에서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점 Pn X좌표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3의 X제곱이 2분의 1 n-1제곱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X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럼 저절로 OHN은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OHN은 저거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그럼 남은 거는 이제 y좌표인데 y좌표는 이 그래프가 직선이나 포물선이 있죠. 근데 포물선은 좌표점이 2차니까 직선에 집어넣읍시다. y의 좌표는 여기다 이제 x 대신에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2분의 1의 n-1제곱 가로 여긴 x입니다. 이 x 대신에 대입하는 거예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됐죠? 여기에 뭐 붙이라고요?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곱하기 3분의 1 2분의 1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네, 극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극한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얘는 약분하세요, 과감하게. 네, 이건 지우시잖아요. 오늘 복잡하게 보고 있어요. 그 n이 무한대로 한답니다. 그럼 여기는 0의 수렴. 다 됐네요. 그럼 분모는 3분의 1. 분자는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1. 그래서 극한값은 3이 되더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n, 세로 길이가 30인 직사각형 AOCN, BN이 있답니다. 대각선 ACN과 선분 B1C1의 교점을 DN이라고 했을 때 밑에는 극한값을 구하래요. 문제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그림이 여러 개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낱개로 구분한 게 있는데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이게 색깔로 구분이 잘 되는지 그림이 하나라. 이렇다 여러 개 그리기는 너무 또 번잡스럽고. 이 빨간색이 있죠? 이 빨간색이 처음에 D1을 구하는 직사각형이에요. 이 빨간색이. 빨간색이 뭐였냐면 대각선을 그어요. 대각선을 걷고 이거 그냥 계속 파란색으로 할게요. 아이고. B1, C1과 만나는 교점에 좌표 있죠?
그 교점의 위치를 D1이라고 둔 겁니다. 여기가 D1이 된 거예요. 보신 바와 같이 여기가 D1이 된 거예요. C1인 동시에 여기는 D1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사각형이에요. 됐니? 두 번째 사각형의 대각선을 보여요. 자, 그따 보니까 이 대각선이 파란색 선과 만나는 교점이 있죠? 그 교점에다가 D2를 잡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간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n이 이런 상태에서 n이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B1DN의 분의 ACN-OCN의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B1DN이 어디예요? 이게 B1D1은 B1D1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A, 얘가 C1인 동시에 이게 D1이에요. 얘가 B1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니? 이 길이는 얼마? 1이겠지. 왜 이래요? B1이잖아. B1. BN. 여기는 BN. n에 1 집어넣은 거잖아. B1이니까.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이 길이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n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되셨어요? 여기는 30. 되니? 근데 두 번째 도형 보세요. 이거 첫 번째 도형은 어떻게 보면 문제상 크게 이 그림 가지고는 크게 뭔가 도움받기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부터 봐야 돼요. 파란색이 여기 있다. 여기 파란색이 있어요. B1 이렇게 되죠. 여기가 D2예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C2인 거예요. 얘가 B 이게 B2겠죠,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B. 자,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그림은 사실 써먹기가 좀 애매한데, 이제 두 번째 그림부터 잘 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죠. 그죠?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례를 찾는 거예요. 두 도형의 닮은 비례. 두 도형의 닮은 비례. 1대 2는 어디가 1이죠? 얘가 1일 때 얘가 2란 뜻이에요. 1대 2는 B1, D2 대 이변이에요. 이변 30. 그림을 좀 더 올릴게요. 그럼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겠니?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A예요. 이거 C3, B3. 됐니? 그리고 파란색 도형, 파란색 선부는 이거 파란색 미치겠어요? 크기는 조금 다르면 이해하세요. 이게 파란색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그었던 파란색 선. 이거 B1. 됐죠? 얘가 누군가요? 얘가 D3예요. 그래서 이 선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냥 지울게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번에 길이의 B는 이변이 1일 때 이변이 3이죠? 1 대 3은 선분 B1 대 D3. 그 비율은 30. 됐니?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게 있죠? 뭐가 안 바뀌어요? 그림상 보면 항상 1대 등호 30 여기에 B1 이건 안 바뀌네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 뒤에는 첨자가 1일 때는 2일 때는 2, 3일 때는 3, 4일 때는 4, n일 때는 n으로 가겠죠. 여기는 2일 때는 여기 B2까지 나왔죠? B2일 때는 2, B3일 때는 3, 그럼 BN일 때는 DN일 때, 이게 B다. 짜증나, 저기 B로 보여서. D로 보여서. 이게 B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B라고 썼는데 처음에 쓰기를 내가 이상했어서 헷갈렸어요. B2, B3 이렇게 된 거니까. 에이, 왜 이래. 이거는 D가 맞아요. 이건 D가 맞고, 여기가 B2, B3인 거죠. 얘는 D가 맞고, D1 이 길이, 파란색 길이를 따지는 거니까. 그 D에는 첨자 따라 움직이죠. 여기는 D, 2일 때는 D2, 3일 때는 D3이니까 얘는 N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항, 외항을 곱합니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따라서 B1, DN의 값은 n분의 30 이렇게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됐니? 자, 이거 설명하면 좀 시간이 좀 복잡하게 갔는데 어쨌든 여기가 n분의 30이라는 얘기예요. 이 분모가 n분의 30 이걸 구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얘 구합시다. ACN이 뭐예요? 대각선 길이네요. 여기 이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하죠? 루트 가로 n제곱 플러스 세로 900 됐네요. 이게 구해졌죠. 루트 n제곱 플러스 900. 자, OCN 찾읍시다. OCN이 얼마야? 그냥 n이죠. 마이너스 n. 그럼 식을 문제 맞게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30 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00 마이너스 n. 네, 이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야. 뭐 해야 됩니까? 유리화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다. 네, 유리화. 네. 그래, 유리화 하세요. 근데 유리화를 괜찮은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좀 보다 보니까 선생님 좀 이게 생각이 깊어졌던 이유가 유리화가 일반적이긴 한데 여기 분모에 n 곱하고 여기 분자에 n 곱하고 자 봐봐 이거 살짝 지울게요. 아니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리화를 해도 돼. 유리화로 계산하세요. 그런데 이런 방법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극한값 구할 때 리미트 왜 이런 거 예전에 함수의 극한 할 때 했죠. x가 n으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 마이너스 루트 x제곱 ax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 이 극한값 구하시면 어떻게 써죠?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a에서 b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극한값이 나왔죠. 기억해? 그런 걸 좀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모 n을 곱하면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30이 됐고 분자에 여기다 n을 분배하게 되면 이 루트 안에 n 제곱이 곱해지죠. n 4제곱 플러스 900n 마이너스 n 제곱인데 n 제곱은 n 4제곱 됐니? 그래서 n 4제곱을 n 제곱을 그냥 t라고 치환해봐. 아니면 x라고 치환해보든지. 그럼 이 식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도 무한대로 가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30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n 제곱이다. n이 들어가면서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n 제곱이 곱해진 거니까 900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분자의 극한, 이건 어차피 30분 분모의 약이 있으니까 30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 극한값을 구하면 1차 함계수 900, 여기 1차 함계수 0, 둘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극한값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5 이렇게 됩니다. 됐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원래는 유리화가 일반적인 방법인데 저 유리하려고 하면 좀 귀찮죠. 그래서 저렇게 원래는 2차식에 대한 극한값 구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4차는 2차의 제곱으로 보고 이제 치환해도 충분히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 0이 아닌 상수일 때 주어진 식의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이거는 이게 선생님도 어쨌든 수업하기 전에 이거를 한 번쯤은 풀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풀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그냥 정석적으로 풀게 되면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어요. 이거 치환도 해야 되고 원래는 풀이가 이거 전체를 뭐 bn으로 치환한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냥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직관적으로 얘가 결국은 이 극한값이 0이 아닌 상수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얘는 밑이 3, 분모의 밑은 3이에요. 분자의 밑은 5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분모의 밑보다 분자의 밑이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 n이 무한대로 한다면? 그쵸? 근데 이게 수렴한다는 뜻은 밑 5의 n제곱을 지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n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모의 5의 n제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자는? 근데 대신에 분자는 뭐 상수나 또 이런 게 와도 안 되겠죠. 이해해? 기원아! 진짜 분모의 5의 n제곱이 와야 되는데 분자는 상수가 와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는 분모와 짝을 맞춰서 극한값을 구하려면 분자에는 분명히 3의 n제곱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3의 n제곱 하는데 여기 지수에 뭐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합시다. 3의 n제곱 플러스 1이 올 수도 있고 3의 n제곱 뭐 마이너스 3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상수는 뭐가 오긴 올 수도 있을 텐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밑이 아닌 것들은 다 생략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니? 그럼 이게 an이면 an-는 뭐죠?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대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n 플러스 대입하면 5 곱하기 5의 m제곱이 될 테고 여기다 n 플러스 대입하면 3 곱하기 3의 n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극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랑 약분되고 미리미리 약분하세요. 얘랑 약분되고 3분의 5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 이해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다르게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데 뭐이 정도면 직관적 이해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렴하는 수열 이 극한값 구하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항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그 일반항의 마지막은 어디로 갈 겁니까? 급수가 아니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급수가 아니고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항의 모양을 잘 보세요. 그래서 약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이 부분. 여기는 이 부분. 이 부분을 1 플러스 2분의 1 만약 이렇게 둔다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부분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면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 수열을 쭉 이렇게 이 수열을 쭉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1항과 2항의 차이, 2항과 3항의 차이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렇지 않나요? 앞에서는 규칙 차이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 2항과 3항의 관계를 보세요. 2항은 이게 2항이죠. 3항은 봐봐, 잘 봐. 이게 3항이지. 그치? 이게 2항이고 이가 3항인데 3항을 잘 보니까 3항은 1 플러스 1 플러스 2항분의 1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안 그래?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1항이 얼마였죠? 1이었어요. 그럼 만약 이 규칙대로 본다면 2항은 1 플러스 1 플러스 1항분의 1 맞네? 그렇게 봐도 A1이 1이었으니까 이해합니까? 그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항상 항의 모양이 1 플러스 분의 1은 기본적으로 써져 있고 여기 1 플러스 먼저 있는 항 AN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항이 배열되어 있더라고요. 됐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자,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수열에 이 n항이 무한대로 왔을 때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한다고 칩시다. 극한값이 있다면 수렴할 테니까. 그럼 이 식을 잘 보세요. an이 알파에 수렴하게 되면 an 플러스 1도 알파에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항이 무한히 배어야 돼. 근데 이 값이 3에 수렴해. 그럼 무한대 바로 앞에 있는 항도 당연히 3에 수렴하겠죠. 3에 아주 가까운 값이잖아요. 무한대항이 3에 수렴하면 무한대 바로 전에 있는 항도 3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알파, 그리고 무한대항에서 알파에 수렴하면 그 무한대항 다음에 있는 항도 당연히 알파에 수렴할 테니까. 그래서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M 플러스 1도 알파에 수렴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이 써지는 겁니다. 넘어가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알파분의 1.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러면 좌변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우변은 1. 넘어가면 알파 제곱은 2. 따라서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지금 알파는 딱 봐도 숫자를 계속 덧셈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양수인 개념이니까 음수는 아니겠죠? 알파는 루트 2. 네, 이렇게 해서 AN의 극한값은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꼴을 좀 찾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어떤 꼴이 내가 원하는 꼴인지를 T에 대하여 로그 T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FT, GT라고 할 때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FT 합을 AN이라고 한답니다. 좀 문제 어렵죠, 이것도. 자, 먼저 해드릴게. 양수 T에 대하여 로그 T죠. 상현호구입니다. 그 상현호구의 정수와 소수 부분을 각각 FT, GT라고 한대요. 자, 근데 이게 식은 FT의 합을 잘 봐. FT의 합을 구하려면 GT를 알아야 돼요. 그죠? FT는 GT에 관계된 식이니까 GT 값을 알아야 FT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GT를 봅시다. GT는 상형로고의 소수죠? 0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거기다 5분의 3을 빼놨네요. GT라는 이 가수값에 5분의 3을 뺐어요.
그럼 양변에 5분의 3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상 얘는 5분의 3 빼면 네, 5분의 2. 그치? 여기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 위에 제곱을 붙였네요. 양변 제곱하라는 얘기죠. gt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근데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식의 최소값은 뭘까요? 0이겠죠. 그치? 0은 이 범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곱하면 0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음이 나오진 않으니까 최소값은 0 이상이고 최대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5분의 1을 제곱하면 25분의 4인데 얘 음수인 마이너스 5분의 3을 제곱하면 25분의 9, 얘가 더 큰데? 25분의 9까지 가나고 이건 등호가 붙었었죠? 그럼 얘도 등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값을 제곱한 거니까. 자, 여기다 다시 뭐 했나요? 여기다 25n을 곱했죠? 그럼 좌변은 0, 우변은 25n gt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여기다 25n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다 25n을 곱하면 9n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얘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n 붙었죠, 뒤에. 이 식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에다가 다시 n을 빼세요. 여기다 n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n, 얘는 n을 빼게 되면 8n. 됐죠? 자, 이게 누굽니까?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에요. 그럼 실제로 상용 로그의 정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범위의 정수 뭐였나요? 마이너스 n부터 그 다음은 그 다음 뭐니?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하겠죠? 쭉 가다가 뭐 언젠가 0도 나올 테고 1도 나올 테고 2도 나올 테고 쭉 가다가 n-2도 나올 테고 n-1도 나올 테고 n도 나올 테고 n 플러스 1 나올 테고 이런 식이겠지.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나열을 안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정착 힘들다. 우리는 이 정수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정수의 합을 구하잖아. 그치? 정수의 합을 구하니까 거기 안에 누가 정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주는 과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그리고 요령껏 나열하는 게 좋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얘랑 얘랑 치워져. 얘랑 얘랑 치워져. 그리고 얘랑 얘랑 치워져요. 얘랑 얘랑 치워져요. 됐지? 그럼 여기는 2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지워져 있겠죠. 여기는 1은 여기는 마이너스 1가 지워져 있겠지.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덧셈에서는 생략해도 무방하고. 그럼 따라서 이 FT의 합 AN이죠, 얘가. FT 합 AN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죠?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 n 플러스 3.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8n이 마지막이잖아. 8n까지 더하는 거죠. 아, 이게 AN이에요. 그럼 AN을 쓰다 보니까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등차수리 합이에요. 2분의 항수 이게 몇 개니? 이거 항수 몇 개야? n 플러스 1부터 8n까지면 항수가 몇 개인 거예요? 이거 계산 잘해야 돼. 또 쓸데없이. 물론 답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극한이니까. n이나 n 플러스 1이나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식은 정확히 써야 되니까 항이 몇 개야? 자, 봐봐. 우리가 정수 차트 이렇게 하잖아. 1부터 1보다 크고 그 정수가 3보다 작아. 이 안에 있는 정수 뭐밖에 없죠? 2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뺀 다음에 3에서 1을 뺀 다음에 1을 하나 3에서 1을 뺀 다음에 1을 하나 더 빼죠. 이거는 n이 2라는 거고 개수는 1개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계산하잖아요. 1 이상 n이 3보다 작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는 1과 2 몇 개? 2개. 어떻게 하죠? 3에서 1 빼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등호 빼면 그냥 빼면 되는 거고, 만약 둘 다 등호가 붙어 있는 상태면 그때 n의 개수는 1, 2, 3, 3개죠. 어떻게 구한 겁니까? 뒤에서 앞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줘. 그럼 얘도 그런 거죠. 지금 우리 뭐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 안에 여기에 뭐 써야 되죠? 항의 개수를 써야 되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항의 개수니까 8n에다가 n 플러스 1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야 항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7n이야. 7n이 항의 개수야. 곱하기 첫 번째 항 n 플러스 1 플러스 마지막 항 8n. 괜찮겠죠? 2분의 7n 곱하기 9n 플러스 1. 이게 일반항 an이에요. 일반항 an을 여기다 집어넣고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이니까 극한값을 구하면 아마 2분의 7, 9, 63, 2분의 63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하겠어요? 자, 정리해보자. 문제가 FT라는 거에 합을 구하래요. 근데 FT는 사실 GT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FT식이 잘 보시면 G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GT를 찾아야 돼요. 근데 GT가 뭐냐면 그 로그 T의 가수, 소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GT는 0 이상 1 미만.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지금 마지막 조건은 거기는 GT에다 막 이것저것 막 다 계산을 해놨어요. 5분의 3도 빼고 제곱 더하고 25n도 곱하고 다시 n을 빼고 그 작업을 했더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저렇게 구해도 더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다음이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면 그냥 빼서 뭐 빼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수가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돼. 여기서 대부분 다 막히는 거죠. 이게 n이 얼마인 줄 알아야 이걸 구하지?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놓치는 경향이 많아요. 몇 가지 풀었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씩 숫자를 낱개로 배열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가장 작은 정수잖아. 그 다음 정수라면 걔보다 하나가 크겠지. 정수는 한 칸 단위 움직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하다 보면 이 n이 무한대잖아요. 그치? n이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 n이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에서 1 더하고, 무한대 1 더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더하다 보면 어느 순간 0도 오고, 1도 오고, 양수로 가고, 그러다가 n-2, n-1, n 플러스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워지더라는 얘기예요. 지워지고, 남아있는 걸 보니까 요만큼 an이 n 플러스 1부터 8n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등차세리 합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안 쉽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교점을 PQ라고 한답니다. 네, 모의고사 기출문제였네요. 삼각형 OPNQN의 무게중심의 무게중심의 Y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죠.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세 개 점이 주어져야 무게중심을 구하죠.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은 X좌표를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를 다 더한다면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의 Y좌표. 세 점 중에 한 점 원점이네요. 그럼 큰 의미가 없을 테고요. 결론은 PNQN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PNQN은 뭐니? PNQN은 두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하나는 이런 직선. 됐죠? 그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연립을 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n분의 1x 플러스 n분의 4랑 n분의 1x 플러스 1이 서로 같을 때 만들어지는 x값입니다. 그럼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플러스 n분의 2가 되겠네요. n분의 2x 플러스 n분의 4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왜 굳이 교점의 x좌표가 아니고 교점의 y좌표만 구하라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교점의 x좌표는 큰 의미로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파라고 둡시다. 베타라고 둘게요.
됐니?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누구니? 이 2차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있겠지? 자, 앞에 봐, 칠판. 이 2차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있을 겁니다. 그 근 중에 하나가 알파, 나머지 하나가 베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플러스 n분의 2랑 같고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관 관계에 따라 n분의 4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y좌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y좌표와 알파, 베타인 x좌표와 관련이 있거든. 여기 있는 이 교점은 두 개 그래프 위에 있는 교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알파를 위에다 대입해도 되고 아래에다 대입해도 된다는 뜻이야. 어차피 교점의 좌표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근데 이왕이면 2차보다는 1차에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1차식에 대입하면 이 교점의 y좌표는 n분의 1 알파 플러스 1. 얘는 n분의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지? 자, 무게중심 좌표는 그냥 G라고 할게요. 무게중심 좌표는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요. 그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요. 근데 하나는 0,0이었으니까 0을 생략하고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n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봐봐. 아, 이게 써먹히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에 하나씩 대입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얘는 처음부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이게 AN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AN은 3분의 n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2. 이 식을 정리하면 돼요. 이 식을.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식을 정리하면 극한값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복잡한데? 아니, 이거 정리하려고 하지 마. 내가 선생님 말을 정리하는 게 계산하라는 뜻이었는데, 자, 봅니다. 30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분의 n분의 4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보세요. n이 무한대로 하면 얘는 0의 수렴하죠. 그리고 얘도 0의 수렴해요. 맞니? 그럼 뭐만 남니? 얘만 남잖아. 3분의 2만. 3분의 30을 3분의 2에다가 30을 곱한 극한값이니까 정답 20. 그 제녀고 통분하시고 막 그러지 마세요. 뭐라 극한값 구하는데 뭐라 굳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뒤에 7번 급수의 합을 구하라죠. n에다가 2, 3, 4를 집어넣으면 봐봐. 밑이 계속 바뀌잖아. 밑이 바뀌는 로그를 어떻게 계산하니? 안 그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미리 해야지. 근데 보니까 진수가 똑같이 10인데? 그래서 무슨 공식 쓰시면 됩니까? 오랜만에 듣나요? 밑변환 공식. 이거 밑변환하면 로그 10의 n분의 1 맞죠? 빼기 얘는 로그 10의 n-1분의 1. 이거 마이너스 맞니?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플러스인데?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였어요? 맞아? 여기다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숫자를 하나 집어넣으시고 아마 숫자 하나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로그 10의 2분의 1 빼기 로그 10의 3분의 1 더하기 로그 10의 3분의 1 빼기 로그 10의 4분의 1 이게 또 지워지겠지. 가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 가로는 로그 10의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10의 3분의 1 급순위가 더하는 겁니다. 플러스 두 번째 가로는 로그 10의 3분의 1 마이너스 로그 10의 4분의 1 쭉 해서 n까지만 더한다면 로그 10의 n
분의 1 마이너스 로그 10의 n 플러스 1 분의 1 여기까지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부분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수를 구하는데 급수라는 거는 부분합의 극한이잖아. 그렇지? 여기까지가 부분합이야. n까지 합. 거의 리미트만 치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렇게 지워지네. 지워지죠. 지워지는 게 앞에 있는 거에서 뒤,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지워지면 남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어디의 수렴이야? 0의 수렴. 정답은 로그 2분의 1 혹은 로그 2의 10 여기에 수렴을 내렸어. 같은 답이니까요.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질문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대여섯 문제 남은 것 같은데,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네, 재성이 가야 돼서. 자, 매일 일요일날 그때 말했지만 일요일은 제외하는 겁니다. 일요일날은 혹시 여러분도 개인적인 스케줄이라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말고 문제를 풀어오면 이게 사람이 틈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루는 빼고 토요일까지 6일 동안에 30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시고 뭐 카톡이든 뭐 문자든 찍어서 보내시고 그다음에 하시면서 그 문제 질문할 거 미리미리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